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2.3% 마이너스 4072, 코스닥은 1% 떨어지면서 928.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장 시작 30초 전인데요.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이 이제 시작했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슈나 테마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X라든지 또 장 시작하면은 아마 또 이제 마리아나 관련된 쪽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나머지 산업군들에서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방어적인 부분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약간 다우처럼 경기 방어주에다가 배당을 세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사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면 공격.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눌리니까 대부분 산업군들이 조금 쉴 텐데, 바로 사시지 마시고 조금 상황 보시고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더 사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을 잘 해야 그 방어 전략이 잘 될 텐데, 만약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돈 다 써버리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네, 항상 그런 생각은 잘 해주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2.7% 마이너스 4055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0포인트가 밀리네요. 예, 코스닥은 1.4% 하락, 923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2%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6%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도 4%, 현대중공업도 3% 마이너스고요.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스퀘어도 9.2% 하락이고요. 변압기도 예외 없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4.3%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효성중공업도 4.4% 정도 밀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 전력 설비도 한 4%대 밀리고, 방산 그동안 좀 견조하게 올라왔던 것도 11% 밀리고, 기둥이 돼주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에서 6% 정도 이렇게 밀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1.3%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개별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방어가 되는 애들이 보합권에서 한 1% 정도 상승?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2분 지났는데 1,100억 정도 마이너스가 좀 잡히고 있네요. 선물도 팔고요. 코스닥 현물도 팔고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네. 띄는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군들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랑 이제 마리아나 쪽이 제일 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요거는 요 기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자원 동맹에서 이제 미국의 재련소를 짓는 이슈가 추가로 붙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가 MP 머티리얼즈랑 리튬 아메리카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자원에 대한 좀 이슈를 불거내고 있고요. 또 이제 환율이 또 많이 튀겼잖아요. 그러면 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고려아연이랑 IT생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는 또 경영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좀 변동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스페이스 X 쪽이 먼저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의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쏠렸는데, 나머지 그쪽이 좀 눌리면서 아마 이쪽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슈가 워낙 강하고 미국 장에서 관련주들이 너무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방어주 특성 가지고 있는 뭐 SOL이라든지, 그리고 네. 바이오 쪽에서 이제 알테오젠 좀 반등 나오는데, 알테오젠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억울하게 같이 떨어진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같이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또 릴리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주들이 좀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뭐 확실히 뭐 동양고속 이런 것도 계속 가는 거 보면은 네. 테마적인 좀 수급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7원, 네, 10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에 1,477원 50전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사실은 0.4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경신할지 1,477원 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사실은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주는 다 전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밀리는 게 이제 솔브레인, 심텍, 뭐 이오테크닉스, SNS텍,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4.3%에서 8.3%까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이처셀, 뭐 하림지주, 쌈지엔터, 메지온 이런 종목들만 일부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정 전략 들어볼까요? 방어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은 뭐 미국이 그렇게 많이 맞아서 앞전에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방어 성격이 있는 또 미리 빠진 바이오, 순수하게 방어가 되는, 아까 바이오 말고는 순수하게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모멘텀이라든지 방어주로 여겨지는 거, 삼양식품, 아니면 그 방산 쪽에서도 한국항공우주처럼 연말 연초에 수주가 기대되는 거, 이런 정도만 방어가 좀 되는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바라는 거는 전략 후강이 되길 바라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방어 성격이 확실한 종목 말고는 시세가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면 좋은데, 뭐 지금 상황이 환율이 안정화될 정도는 또 뉴스가 아직 이제 초반은 안 나오고, 어쨌든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모멘텀이 다 있거든요. CPI 넘버 나오는 거, 뭐 고용 데이터 나오는 것도 1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17일 새벽. 그다음에 다른 그 뭐 CPI라든지 기타 등등 마이크론도 전부 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조금 어려운 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불가피한 조정입니다. 네, 지금 니케이 일본 상황은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한 절반가량 낙폭이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2.2% 하락, 일본 니케이는 1.2% 하락, 요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이어서 좀 업종을 좀 특징적으로 짚어보고 싶으신 부분이 방어되는 있다면? 거, 아까 좀 더 말씀하신 항공우주, 그다음 삼양식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기대감 있는 거 뭐 있죠? 벤처 투자한다잖아요. 코스닥 활성화. 예.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미래에셋 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두드러진 거죠. 그 정도입니다. 방어 성격이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방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침보다는 오후에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 후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섹터와이즈다. 바이오 몇 가지, 방산, 음식료, 나머지는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 변압기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쪽을 말씀드릴게 죄송스럽습니다만 눈에 띄지가 않고, 뉴스 플로우도 그다지 특별히 더 모멘텀을 자극할 만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이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RS 오토메이션이랑 그다음에 SPG,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미국의 섹터 맵을 보시면 바이오 쪽도 좋았지만 테슬라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들이 좀 주말에 나왔냐면은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이제 전략적 제휴 안에 미국 행정부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데, 일본이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일본에서 그 에얼리언 2인가
그거 보시면 이렇게 기계 타가지고 막 에어리언 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골리앗처럼 하는 그런 네. 기계를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그래요. 가격은 엄청 비싼데 그런 것들 막 보여주면서 로봇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로봇 쪽에서는 좀 이제 뒤쳐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중국과 미국한테 뺏길 거다 약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감속기랑 액추에이터가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움직이는 게 RS 오토메이션이랑 SPG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 좋았고 또 스페이스 X랑 테슬라랑 또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로봇 쪽들이 같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이벤트가 될 거고 출하량 늘어나면은 이제 감속기랑 액추에이터로 엮이니까 그거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마트가 신세계 푸드의 주식 공개 매수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통해서 이제 자발적 상장 폐지 추진을 하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 쪽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마트랑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조금 변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비랑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방어적인 특성을 좀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나온다. 왜냐면 신세계푸드는 지금 주식 공개 매수 이후에 지금 19% 올라서 물론 이제 그 가격에 멈춰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지분을 37% 공개 매수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네. 신세계푸드가 뭐 20% 오르는 것도 오케이. 네, 근데 네. 이마트가 오늘 중형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많이 오르는 종목 중 하나로 6% 넘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왜 오를까라고 생각하면 이 이슈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완전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어. 이제 투명화.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들이나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하나로 덩어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자회사를 늘려 나가면서 이게 주고 하면서 막 세금도 해짜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이제는 이렇게 덩어리가 합쳐지는 거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잘 되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M&A 하면서 잡아 먹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도 오늘 8.5% 정도 상승을 하는데 뭐 명확한 이슈가 있을까요? OCI 홀딩스는 좀 찾아볼게요. 딱히 명확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3거래일 연속 상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방어적인 거는 확실하게 식료품이나 우리 국내 내수가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는 성향이 있는데 네. APR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로 돌고 있잖아요. 네. APR이 플러스 화장품에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게 미국 쪽, 유럽 쪽 수출 물량이 증대됐는데 지금 미국의 약간 분위기가 미국의 소비 또 유럽도 금리 인하를 멈춘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유럽도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에 대한 심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수출하는 주식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러면 APR이 수출 미국하고 유럽 쪽에 확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확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밸류가 안 싸지만은 이거는 완벽한 방어가 아니고 미국, 유럽 소비지에 관련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다시 들어가면은 주가가 쉬었던 거 대비했을 때 APR이 버틸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종목이 일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 뭐 찾으셨나요? 넘어갈까요? 뭐 리포트도 나온 안 거 나와 있고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통합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에서 한 3천억 정도 던지고 있고 기관도 현물로 2,3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300억 그리고 기관은 340억 이렇게 또 던지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2,800억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중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버티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딱 떨어지자마자 그 에어로스페이스 사신 분들은 놀았어요. 예,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3%까지
단숨에 9%가 올랐으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전반적인 탄력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떨어졌다가 지레 겁먹었다가 말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보다는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또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겁먹었던 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애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 5분 이내에 1,000억 더 나온 다음에 지금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3%대 마이너스에서 초반에서 좀 멈춰 있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5%로 시작을 했다가 6% 정도 밀리다가 지금 좀 기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밀어버리면 그냥 쭉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투심이 좀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아까 이거 차트 보시면 한 2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다 눌렸잖아요. 네. 요런 애들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에서도 지금 상위가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같지만 하더라도 뭐 지분 갖고 있고 우리가 땅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다가 빠지고 하고 있어서 아마 좀 빠른 순환매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동양고속이랑 또 천일고속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갈 게 없으니까 이제 또 수급 쏠리면 또 신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 상승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막 싹 빠지고 딴 게 싹 올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 종목 수를 너무 의존하시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전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왜냐면 지금도 푸메가 좀씩 더 팔고 있고 요 수급 좀 보여주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선물이 이제 전일에 선물옵션 동시 인구에 좀 많이 지난주 이후에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만약에 누적 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기술주가 미니나스닥이 회복이 안 돼 버리면은 본장에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내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대가 돼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일까지는 좀 재미없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데이터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대리 이제 PC 가격 높이는 걸로 봐서 뭐 향후에는 괜찮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좀 많이 눌렸을 때 조금씩 이제 현금을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좀 늦지 않고 지금은 좀 이슈나 테마적으로 접근하고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딱 개장하고 나서 네, 요 정도 2%. 삼성하이닉스 비중하고 또 기타 등등 변압기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주식의 우리나라의 비중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끝나면은 그냥 뭐 그다지 더 악화되거나 우리가 더 언더퍼폼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본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강 후약이 될지, 전약 후강이 될지, 전약 후중되다가 다시 전약 중간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지 알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초반에 빠지는 거는 미국을 봤을 때는 뭐 이게 빠지는 게 적당하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우려를 반영하는구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이 방어적인 거 아까 말한 APR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뭐 일부 그 바이오 올릭스도 그렇고 알테오전도 그렇고 이렇게 방어되는 걸 합쳤을 때 평균 2% 빠지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 보거든요. 뭐 해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저도 한 2% 정도 그러니까 4,100은 약간 밑으로 내려왔다가 4,100은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든 말든 한다는 그런 프로젝션을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히 벗어나는 흐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희망인 거고 이게 가다가 중간에 올라가다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삼성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의 수급에 서로 간의 쏠림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믹스도 있으니까 오늘 사실은 마이너스 1.5% 빠지든 마이너스 2.5% 빠지든 그것이 모든 걸 해결되는 거나 아니면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 데이터가 화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아침에 나오거든요. 내일까지는 특별히 이슈가 확인돼 있게 오늘 빠진 게 뭐 아니에요 뭐 이런 게 할 만한 게 아직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리한 움직임이 주 초반에 있지 않겠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인라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Z 님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결국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실적 좋아도 상관없이 떨어지던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같은 아이디님께서 미국 유동성 풀린다고 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시장을 짚어보기보다는 일단은 얼마나 떨어지나 지금 초반 분위기 한번 짚어봤고 이 저기 우리가 쉬는 동안의 하락 그리고 지금 컨센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으면은 좋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9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요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주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처럼 네. 현대건설도 뭐 지금 6% 떨어지고 물론 이렇게 차트 보고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주도주가 되는 그런 애들을 픽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는 건지 지금 또 4,000선을 넘어간 상황에서 여기서 4,075에서 또 얘네들을 줍는 게 맞는 건지 줍는다면 뭘 줘야 될지 이런 게 좀 약간 세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해야 될까? 현금은 한 30% 가지고 있고 주식은 한 70%로 채웠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이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글쎄요, 이거는 어떤 포트를 갖고 있으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반도체를 필두로 좀 움직임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장 초반에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인데 그쪽이 시가가 그렇게 막 많이 빠져서 시작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뭐 일부 빠르게 도망가시는 분들의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또 밑에서 막 사시겠죠? 뭐 근데 이제 또 지금 사실 첫날 하루 빠진 거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포트를 다 집어 던지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서도 대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랠리가 계속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들도 있고 뭐 오픈 AI나 이런 다른 쪽에서 데이터 센터 지연되는 이슈로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문제 없다고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봤을 때 그냥 흔들리는 거는 그 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거죠. 뭐 조금만 뭐 하면 하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라 글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방향은 금리를 1회 인하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기려면은 네. 결국엔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고용 데이터가 조금만 안 좋고 나오고 실업률 좀만 튀기면 그것도 바로 금리나 트리거로 바뀔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사람들이 또 너무 과하면은 안 좋게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봐야 되고 연준의 발언들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 만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빠르다고 보여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전일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전날 사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전날 사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매우 좋게 나와서 금리를 안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리거가 없고 반도체 여전히 막 해롱해롱해요. 그러면은 돈을 당장 쓰기가 좀 애매하죠. 왜? 어떠한 변수가 생기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이악 물고 참고 있는 거고 올라가면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이제 남들이 이제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좀 이제 막 이제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인가 하고 막 사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어떠한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흘려보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 폴링 한 거 이제 조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인데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 800 거의 900명 정도의 투자자들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브렉퍼스트 폴이라고 해서 미국에 했는데 일단 현재는 요거 파란 거하고 맨 좌측에 있는 거 중간에 빨간 거하고 합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 일단 36% 조정이다. 그런데 다시 기어 올라갈 것이다. 이 의견이 36%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트닝
조정 별거 없고 옆으로 길 것 같아 하는 게 26%, 합하면 63%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직은 초반 반응이니까 조정은 있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60%고요. 우리가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하면은 10%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정인데 10% 이상 빠진다는 사람 27%. 그리고 완전히 베어 마켓. 이제는 바뀌었네. 20%까지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 10%. 그래서 빠진다는 거 확실히 하는 쪽이 약 37%입니다. 그러니까 63대 37 정도가 지난주 이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서베이 된 미국에서의 일부 조사 자료입니다. 요걸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뻔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나온 거 요거 5가지 이 시나리오가 낙관 중심이라면 결국은 4,500, 5,000원 갑니다. 결국은. 근데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6가지 중에서 반 이상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면은 주가는 3,900, 4,200 박스권에서 생각보다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4,080이죠. 그래서 중간에 딱 와 있는 상태야. 여기서 5가지 중에서 시간이 바쁘니까 몇 마디. 어쨌든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뭐 나발이 해도 어제 투자하고 나는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논한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살만한 사람 많이 샀기 때문에 아까 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델 컴퓨터가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자기네 PC 가격을 15% 20% 12월 17일자로 올려요. 가격 정가시키겠다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걔네들 많이 빠졌죠. 예. 무슨 얘기냐면 가격 상승된 것이 돌고 해서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분위기가 유동성이 공동되면 그게 3개월 만에 나타나지는 않고 6개월, 9개월 뒤에는 어찌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신경 썼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 새롭게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논한다는 거 시츄에이션만 가지고 무조건 빠졌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잘 심도 있게 보시고 지금 내가 5천만 원인데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것이냐. 항상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올 화요는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예, 애매하면은 애매한 정도 내가 베팅하겠다는 생각을 원래 생각에 20%만 들어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메이저 디시전은 최소한 고용 데이터를 보고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박스권에 일단 들어왔다. 더 올라가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이 저 주신 포인트 중에서 몇 개는 동의를 좀 못하시거나 혹은 네.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부분?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무조건 논한다. 실적은 논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그걸 받지는 못하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적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부메랑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뉴트럴하게 보는 거죠. 뉴트럴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낙관 중심이냐 이거지. 반도체 논하니까 오늘 다 팔아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들은 사람 옆에 있어요? 또 오늘 내일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중립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는 트럼프가 무조건 맞는다. 금리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그 케빈 에셋인가 케빈 워신가 바꿔서 5월부터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는 점도표는 한 번인데 시장은 2번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확실하면 이거는 낙관이죠. 이건 낙관. 인플레 우려는 1분기 정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 인플레 우려를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중립적일 수도 있고 이게 정점이니까 지금 나중에 사. 이거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중립, 낙관, 이거 중립. 그러면 골디락스. 그다음에 인플레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경제는 한탄하다. 이거 파지티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원화 약세, 정부가 무조건 틀어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려요? 저는 중립이거든요. 중립 이하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AI 투자 과열 자체는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피지컬 AI나 온 디바이스로 가야 되는데 맞는데 이 스토리에 맞는데 이게 3, 4개월 내에 보일까요? 한 내년도 중반 2, 3분기에 보일까요? 헷갈립니까? 그러면 희망은 있는데 1분기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주가가 더 빠지면 사겠다. 더 빠지면 사겠네. 근데 로봇 쪽은 테마가 CES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빠지거나 로봇주는 약간 선별적으로 가겠네. 그러면 이거는 중립 이상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중립에서 크게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반등하더라도 4,200을 뚫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한 번 이상 하는 거니까 이게 예전처럼 3,900을 내려갈 정도로 되면은 아마 그 정도 되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립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안파면은 아마도 저가 매수를 노리는 시점을 기다리는 이런 정도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2.1% 그대로네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반등해서 0.5% 정도 마이너스.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쌈지엔터가 대형주 중에서는 6.5%.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쌈지엔터. 주요 지분 변동 공시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예. 뭐 24일에 브랜드 스토어 티니핑 성수에 오픈한대요. 하프레. 네, 그렇네요. 이거 구주살 팔린다는 얘기 몇 번 들었어. 네. 올릭스도 한 5% 올라가고요. LNC 바이오, 네이처셀, ST팜. 뭐 이런 종목들. 중형주 중에서는 원익홀딩스가 19%. 요거 이따가 한번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HVM 요것도 우주 관련된 또 11%. 3빌리언 뭐예요 이거? CAGI7 유전체 해석 AI 국제평가대회 최우수팀 선정됐대요. AI. 예. SPG 6%. 예, 이런 종목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석유화학 쪽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S올도 그렇고 석화 리포트. 쪽이 대환유화도 오늘 오르는 거 보면은 석화 쪽이 여천 NCC 뭐 사업재 편한 연내에 도출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창모 부장님 종목 얘기 뭐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정말 핫했었던 게 마리아나인데 일부 종목 빼고는 또 힘이 없어서 아마 오후장에 또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재료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도 뭐 네. 지금 재고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러면 휴대폰이나 또 힌지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쪽도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특정 산업으로 확실히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쪽, 그다음에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들. 뭐 그런 쪽들도 일부러 좀 제한되어 있는 수급이다. 로봇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가면서 산타랠리를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지수가 엄청 막 폭발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익홀딩스 혹시 이슈 있을까요? 이건 반도체는 전혀 관계 없고요. 네, 얘네 그 자회사 아실지 모르겠어요.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원익 로보틱스라고. 네. 얘네 자회사 이슈인 것 같아요. 로봇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그 어텐션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가 얘가 물류 자동화 로봇이 하나 있고 그 로봇 손 개발하는 R&D 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납니다. 이 로봇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 자체가 상반기에 한 150원 매출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매출이 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중간중간에 로봇하고 관련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출이 뭐 지금 연간 한 몇백억 나오는 숫자가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 상상을 하겠죠. 뭐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하면은 이 시가총액 원익홀딩스는 지주회사니까 나머지는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딩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배, 20배 이렇게 가면은 말이 안 되진 않죠. 그런 기대감이 예전부터 중간중간 나왔는데 오늘 아마 그런 기대감이 이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익홀딩스의 핵심적인 거는 자회사는 반도체는 원익 IPS거든요. 원익 IPS는 빠지잖아요. 네. 관계 없는 거니까 로봇 쪽의 이슈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의 이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중간 평가 할까요? 아니면 광고 갔다 올까요? 광고 한번 갔다 광고 오시죠. 갔다 네, 오시죠. 광고. 좀 칙칙해졌으니까. 아, 칙칙해요? 네, 지금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또 분위기 신나게. 무거워요? 지수 근데 떨어지니까. 아니 저는 저기 뭐야 지난주에 저기 우리 3프로 머니에 다시 보기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기 뭐야 나스닥 폭락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아, 그래가지고 댓글로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나스닥 한 2%도 안 빠졌더만. 필반이 대신 5%. 필반이 맞았지. 필반이. 필반이 많이 빠졌지. 그렇게 간들이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참.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왜 그러나. 네. 지금 높은 약간 나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되게 높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S&P 500은 또 신고가니까. 신고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물론 말이 그렇지 직접 약간 빠지는 걸 당해 보면 쉽진 않죠. 어쨌든 약간 신고가에 좀 많이 취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광고 오늘 짧습니다. 두 분 요거 오징어 좋아하세요? 네네 오징어. 트러플 솔트 드실 분. 트러플 솔트. 트러플. 오징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서 거기서. 쫀디기. 쫀득이. 예. 드세요. 가지고 네. 드세요. 청담 쫀디기. 예. 12봉 최초 2만 원대. 29,800원. 오리지널 4봉, 핫 불닭 매운 거 4봉, 트러플 솔트, 트러플 냄새 나는 거 4봉. 이렇게 해 가지고 4 플러스 4 플러스 4. 29,800원. 럭셔리한 쫀디기고요. 쪼르메스 시그니처 3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려요. 단맛에다 감칠맛에다 트러플 풍미까지 레벨이 다른 간식입니다. 간식. 한 번 뜯으면 멈출 수 없는 품격 있는 중독성. 네.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뭐 저 뭐야 오징어 맛으로 오징어 액기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밀가루, 설탕, 뭐 불닭향 시즈닝 뭐 등등등등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맛있는 간식 심심할 때 이렇게 좀 명품 간식 드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맛이 어떠신지요? 왜요? 저 이거 먹자마자 네. 바로 딱 생각난 과자가 있어요. 뭐요? 오징어 칩 혹시 아세요? 오징어 칩. 오칩. 오치 버터구이 오짱. 맛 이거 혹시 모르시면 화면 보여주면 안 되지.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오징어 집. 오징어 집. 오징어 집. 오징어 집 그 한 번씩 다 드셔 보셨을 거예요. 노란 봉지. 딱 그 느낌 딱 났어요. 아, 그 맛이에요? 아 그래요? 오. 난 그거보다는 그 맛이 안 나는 건 맞는데 네. 좀 더 약간 그 뭐지 맛이 조금 더 강해. 그거보다는 좀 강하다 나쁘다는 게 아니, 아니고 이게 식감 저는 지금 안 먹어본 상태잖아요. 식감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식감. 식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지.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지. 아 쫀디기 맛이에요? 쫀득이. 쫀득이. 쫀디기 맛. 그래서- 오징어 식감이에요. 오징어 식감? 그 식감은 그거 아니고요. 아니지. 아. 약간 그 우리가 술안주 중에서도 약간 오징어가 촉촉한 게 있고 막 엄청 마른 거 있잖아요. 예, 예. 마른 것 중에서도 조금 강한 그런 느낌인데 씹는 맛이 젤리 좀 있고, 같은 그런 느낌. 씹는 맛이 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쫀디기. 쫀득이. 오케이. 맥주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맥주. 맛있게 필요해.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위스키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위스키. 위스키 잘 어울려요. 네, 하창호 모자 또 위스키 좋아하니까 네. 위스키랑도 잘 어울리고 또 청담이잖아요. 청담 이번에 그 청담. 청담 르엘 청담. 청담 르엘 어. 입주 11월에 시작했거든요. 청담 르엘. 거기로 가요? 네? 거기로 들어가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100분의 1의 돈도 없습니다. 예, 청담 르엘. 그걸 한 거기 평도 못 사요. 거기 45평에 90억이던데 한 평도 못 사. 와, 어떡합니까? 하여튼 거기랑 관련된 예, 청담 쫀디기. 쫀디기 맛이네. 예, 르엘은 못 가도 쫀디기는 살 수 있습니다. 4 플러스 4 플러스 4 최초 29,800원.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샤오미 매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 샤오미.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핸드폰이. 뭐. 근데 희한해.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쓰면 이제 중국으로 제 정보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치. 걱정. 개인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 하지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를 써야 되는데요. 삼성 갤럭시 A16 예, 보급형을 23만 원대 가져왔어요. 23만 원대. 오. A16 최초로 23만 원대. 요 그냥 세컨폰으로 쓰시면 돼요. 세컨폰. 예. 자급제 공기계 단순 개봉 새 제품 정품 풀박스입니다. 23만 9천 원. 샤오미보다 더 싼 것 같아. 요거는. 예. 통신 3사 알뜰 폰 호환되고요. 선택 약정 확정 기변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2년 무상 보증. 요 벽돌 같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던져도 돼요.
튼튼하죠. 보안이 철저하다는 게 이건 보안 무조건. 그게 핵심이지. 사실은 비화폰이에요. 비화폰. 이상한 사람 나. 비화폰이라고요. 이상한 사람. 사실은. 예, 이걸로 국가 기밀 다 얘기해도 돼요. 삼성 A16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개 기밀은 얘기하면 안 돼. 그치 기밀 국가 기밀. 얘기하면 안 아니 되지. 그만큼 그러니까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시적 허용인데 그만큼 이제. 진짜 커요. 예, 맞아. 그만큼 보안이 좋다. 샤오미랑은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고정 댓글에 달아드립니다. 삼성 갤럭시 A16 보급형 최초 23만 원대, 그리고 청담 쫀득이 12봉 최초 2만 원대. 고정 댓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과장 광고라고요? 과장 광고. 뭐가 과장인데? 수위가 좀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 뭐가요? 수위가. 아, 사실상 그런 시적 허용 여러분 뭐 KBS입니까? 편하게 좀 갖고 그렇죠. 좀 아파요. 어제 그러니까 좀 아파가. 영화관 어제 주토피아 보고 왔는데 근데 왜 와, 그 영화관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는 거예요. 3시간 있었어? 3시간? 네? 3시간 있었어? 2시간 반? 근데 아, 막 오들오들 막 떠는데 나오고 나니까 막 콧물 줄줄 나오고. 엄청 재밌다 그러던데. 주토피아? 응. 와, 마지막에 딱 그 여우가 토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는 그 장면이 와. 그거 하면 안 되지. 내가 동물 보고 운 거 진짜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야. 목소리는 안 여우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죽나? 그럼 닉이 간 거니까. 네. 닉이 완전 그럼 이제 3는 안 나오겠네요. 야. 빨리 여러분들 공격하세요 지금 이거. 예, 그거 예. 심각합니다 지금. 그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글쎄, 스포를 이거 해버리네. 스포하면 500만 이제 넘었다 그러던데. 아 벌써 500만 넘었어요. 와, 그 마지막 장면 진짜. 누구한테 추천합니까? 네? 누구한테 추천합니까? 그거요? 동물원. 추위 안 타고. 아니 데이트 가서 서울로, 싸워봤어요. 왜 예? 스포를 해요? 아니 농담이에요. 제가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 거짓말이에요. 제가 미쳤다고 제가 여우가 죽겠습니까? 애들 보는 영화에 너 동물 죽게 냅두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어. 예, 아무도 안 죽어. 나쁜 놈들이 벌을 받습니다. 아, 건선지가. 건선지. 그게 다예요. 그래. 예.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제정신이라고. 잘했어. 아, 채팅창 아까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 막 튀어나오죠. 예, 아 역시. 역시. 저 어그로에는 제가 또 타고난 게 있나 보네요. 예, 스포 아닙니다. 네가 안 죽어요. 예. 자, 그럼 두 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좀 하시겠어요? 잘하실 대로. 네, 저는 일정이니까. 네, 일정 하창 본부장 짧게. 일정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번 주 지난주에도 신규 상장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신규 상장이 많고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이 많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뺏기는 이슈가 있을 거고 오늘은 이제 주식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되니까 아마 단타를 더 열심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아크릴 코스닥 상장이 있고 또 흑백요리사 2 공개되고 또 수요일에는 또 아바타가 공개가 되니까 네. 혹여나 주토피아에 이어서 뭐 아바타 이런 거 천만되고 흑백요리사 좋으면 아마 먹는 거 그다음 컨텐츠 이런 거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마이크론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화요일에 비농업 고용이랑 ADP 나오니까 수요일날 이제 매크로 한번 세게 이슈 받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핫한데 이노스페이스 또 소형 로켓 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또 20이랑 BOE 있고 그다음 BOJ의 금융 정책 회의까지 있으니까 바빠요. 되게 바쁘니까 보시고 또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있으니까 금요일에도 조금 왔다 갔다 심을 수 있겠구나. 옵션 추이를 좀 열심히 찾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소급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저기에 매크로 지표도 있고 네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수요일 날 나오는 거하고 목요일 날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요일 날 내일 저녁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죠. 비농업 취업자 수가 5만 명인지. 네. 또 나와도 말이에요. 이게 뭐 디스토션 왜곡되느니 뭐 이상하느니 뭐 해석이 또 중요해. 그래서 하여튼 화요일 날 미국장에서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그 임팩트가 수요일 날 한국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인데 마이크론 실적 넘버 자체는 그렇게 썩 아주 임팩트가 더 크진 않아요. 근데 잣대가 높아졌어. AI 반도체에 대한 잣대가 높아져서 가이던스나 코멘트가 브로드컴 같이 오라클 같이 나오면 안 돼. 예, 화끈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네. 아침에 나오는 6시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의 마지막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임팩트가. 그렇죠. 두 개가 저도. 저거에 따라서 연말에 산타랠리가 오네 안 오네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까? 그걸 결정.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왜냐면 오. 요거들 데이터 지나고 이제 그 물가지표 금요일 날 이제 미시간 때까지 인플레이션 나오면 인플레이션까지는 한국지가 나와요. 그럼 뒤에 요거에서 만약에 박살나면 좀 뒤집기 할 만한 게 조금 약하죠.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써볼게요. 요즘에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4,200 뚫고 신고가를 더 갈까? 약간 이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이전보다는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실적이나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4,200을 뚫고 가고 연말에 산타랠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잘 나오면 그래도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본전 정도 치는 방어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그 11월에 우리가 수급 엄청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을 나갔는지 아니면 안에서 노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외국계 수급 동향 보고서 보시면 네. 우리 내부 안에서 돌고 있거든요. 채권으로 지금 잠시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환해지를 해놓는 것 같은데 만약에 뒤집기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환차 손보다 얻을 수 있는 주가 수익이 높으면 수급이 왕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11월 달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한 12조 정도 팔았는데 요번 달 이제 12일까지 보시면 오늘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수급이 다시 롤백을 하는 구조가 나오면 충분히 그 이상을 뚫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간 수급이 이제 확실히 해외로 나갔는지 이게 현물도 팔고 채권도 동시에 다 팔아버리면 이게 확실히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직 외국인 수급이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뒤집기가 되고 연속성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다시 주력 산업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가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수급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그게 돌리는 상황이 생기면 확실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방은 남아 있다, 기는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이거 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네. 주가 빠진 거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브로드컵이 얼마였죠? 브로드하게 빠졌죠. 아주 여러 군데 다 건드리면서 10몇 프로 빠졌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브로드컵 빠져가지고요. 이게 12월 10일 맞나? 맞죠. 37배야 PR이. 내년도. 그럼 뭐야? 빠지기 전에 내년 기준으로 40배가 훨씬 넘었던 거예요. 비쌌다고. 주가가 더럽게 많이 올라갔다고. 이 실현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지면 다시 들어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론도 그럼 몇 배가 기준이에요? 페어하게. 미국 평균이 PR. 지금 21배 정도 되잖아요. 21배, 2배 정도, 22배? 미국이 한 22배 정도. 근데 뭐 팔란티어나 뭐 브로드컴 그러니까 이런 평균 함정이지. 평균 함정 그렇게 넘버가 PSR이 더 많이 나온 그런 거 빼고 하면은 보통 35배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겨워해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잘 말씀하셨는데 35배. 엔비디아가 못 갔잖아요. 엔비디아가 못 갔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빠져서 얼마냐면 25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가 지난 5년간 평균이 41배였어요. 41배, 41배 넘어가면 미친 듯이 하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25배니까 싸요, 비싸요? 느낌이 비싸 보이진 않죠? 네. 네. 구글 열심히 달렸어. 구글. 구글이 옛날 17배까지 내려갔던 게 TPU 어쩌고 하면서 이게 28배까지 가다가 약간 27배 가다가 내려가서 똑같았어. 엔비디아 구글. 그러니까 미국 평균 S&P 5보다 요 정도 더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브로드컴이 아까 40배 넘어갔다고. 그래 10몇 배 맞고 이제 37배라고. 그러니까 주가 레벨이 사람들 욕심에 미리 땡겼다. 이거를 보면 돼요. 마이크론은 왜 중요하냐? 마이크론은 반도체니까 그렇게 20배 안 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0배 안 준다니까. 네. 여러분 희망해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삼성과 비슷하게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면은 요거보다는 더 내려가겠지. 이익이 더 잘 나오니까 아마도 PR이 15배 정도 될 겁니다. 15배. 네. 하이닉스가 이거 반이에요. 지금 7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요.
근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 충분히 더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다시 사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근데 그 타이밍은 1개월 전, 2개월 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반도체가 놀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전에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10명에서 8명이 달려들었다 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10명에서 8명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10명에서 2~3명밖에 더 달려들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요 수급을 미리 예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브로드컴은 더 빠지면 여기서 10%더 빠지면 아마 들어올 사람이 거의 확실시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금요일날 빠진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거 뭐 하느냐 하면 저는 빅4 방산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네. 네. 오늘 뭐 미국장 빠지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예요. 어떠세요? PER 20배, 19배. 한국항공 오늘 비싸니까 30배, LIG 넥슨 21배. 과거 몇 개월 전보다는 훨씬 편해지지 않았어요? 과거 몇 개월 전에 25배, 30배 이렇게 35배 갈 때 아까 삼성 엔비디아 마이크론 엔비디아 뭐 저기 뭐 얘기하고 뭐 구글 얘기할 때 25배 갖고 비싸냐 안 비싸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가 몇 개월 전에 최소한 25배에서 35배까지 준 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 그렇죠.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모멘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미국의 해군에 들어가는 뭐 훈련기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들어가는 뭐 전투기 이런 거 오더들이 연말 연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싼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니 조정을 받았고 현대로톰은 넘버가 루마니아 포함해서 다른 쪽 폴란드 외쪽으로도 나가기 시작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조정이 많이 갔는데 밸류가 과거보다 싸다. 그러면 이거는 방어적인 성격을 하면서 다른 모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방산주가 지금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어 성격도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네. 하나 시스템도 지금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서 한 8%이 정도, 8.6%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신세계가랑 이마트가 미쳤네, 진짜. 신세계는 지금 뭐 2021년 이후 거의 최고가에 지금 근접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9년, 2020. 아니 이렇게 내수가 좋다고? 이 내수가 이렇게 좋다고요? 신세계가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 올해 YTD로만 보면 2배 넘게 올랐어요. 12만 원에서 지금 그쵸. 27만 원이 됐으니까 야, 이렇게 좋다고? 내수가? 이게 백화점에서 단 한 번도 살면서 물건 사본 적이 없는데 근데 와. 신세계가 현대백화점과 함께 이 아, 내수 맞아요.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탑픽이었어요. 맞아요. 물론 신세계가 여기 뭐 신세계 자회사이면서 천일고속의 2대 주주 네. 신세계 뭐 있거든요. 그 천일고속 관련되는 게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갖다 붙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 만은 했다. 근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좀 많이 좁혀져서 어떨지는 이제 모르겠네. 아직도 여유가 좀 있긴 있네. 잠시만. 이마트도 오늘 12% 정도 오르고. 알겠습니다.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은 코스피가 아까보다는 낙폭을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4,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1.4% 마이너스. 아까는 뭐 2.4%, 2.2%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4,109포인트. 코스닥은 0.35% 마이너스 93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보다 매도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 팔고 있고 현물에서 기관은 3,100억, 코스닥에서는 뭐 100억, 500억 이렇게 팔고 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4,400억을 또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이렇게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니케이는 어떤가 한번 봐야겠다. 니케이랑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예. 니케이도 1.1% 하락. 아까는 2배 차이 났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의 믿음과 탄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면요. 자,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들어보자면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창모 부장님.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만에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이제 어떤 거를 포커스를 둘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데일 같은 경우도 해석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돈을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그 로직을 보신다면 우직하게 이제 좀 조정 나올 때마다 잘 사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제 사견은 반도체나 뭐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크로나 이런 것들에서 좀 미국 주식이 움직이는 게 저는 사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 단기 변동성에 물론 이제 제가 엄청 틀려서 완전 개박살 날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QE도 어쨌든 간에 단기채부터 이제 물론 장기채가 돼야 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게 이제 부채라는 그 엄청난 걸 해소하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우직함을 잘 믿고 일단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내가 좀 많이 힘들어졌을 때는 오늘 내일 어제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에서 돈이 날아가면 그 돈은 안 돌아오는 거니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의사결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네, 그 연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을 너무 많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침착하게 원래 포트를 비중했다면은 확실히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손절을 해야죠. 예, 손절 룰에 온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와치를 하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거치면서 약간 4천까지 저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답답하고 좀 약간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세계 관련해서는 저거 뭐야 자산부지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지난주도 그렇고 자산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그런 거는 압니다만 오늘 또 이마트 공개 매수 얘기도 있고 신세계도 또 저기 뭐냐 거의 2년 내 신고가 근처까지 가고 사실은 신세계가 어제 오늘 오른 게 아니라 1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좋은가 약간 이런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명품관에 사람 미어 터진대요. 엄청 많긴 해요. 그래요? 와. 막 기다려야 돼요. 여기 아니 다들 돈이 어디서 나는 아니 건데? 여기 우리 바로 더현대만 가도 여기 명품 라인 있잖아요. 거기 막 1시간씩 기다리라 그래요. 이건 돈이 어디서 나는? 뭐 하면 돈 버는데요? 뭐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좀 알려줘요 저도. 저 좀 알려주세요, 본부장님. 알려달라 그랬어요. 댓글에 많이 올리시니까 예. 부자도 많죠. 뭐 해서 돈 버는지 좀 알려주세요. 같이 벌어요. 왜 혼자만 버시고. 예. 천일거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일거석. 천일거석 투자해라. 그렇지. 예. 소프트웨어 투자하고 연말엔 또 명품을 사는 그런 선물 수요가 좀 있다. 연말에 케이크 많이 케이크. 케이크. 그 뭐야 호텔 신라 호텔 그거 케이크 원래 30만 원짜리 올해 50만 원 됐다면서요? 30만 원이에요? 케이크 50만 원 됐잖아요. 그 뭐 럭셔리 어쩌고 있잖아요. 그 원래 작년에 제가 알고 30만 원 했던 건데 지금 50만 원에 판대요. 하루에 3개 누가 산다는 거잖아. 네, 계속 품절이래요. 예, 엄청 사놔야 된대. 몇 인분이겠지? 한 5인분 요렇게 되겠지. 아니 요만해요. 작아요. 어떻게요? 케이크 이게 장난. 맞아요? 뭐 맞아요. 항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주토피아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예, 스포 아니었습니다. 예, 디즈니 근데 디즈니에서 이번에 되게 엄청 잘 만든 것 같아요. 요즘 간만에 볼 영화가 없었는데 딱 보고 볼만한가 보네. 너무 재밌었어요. 평점이 너무 엄청 재밌.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랑 보기도 좋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어. 예. 진짜 그 여우 죽는 거 빼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농담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예. 역시 어그로. 농담이고요. 자, 이따가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또 두 분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지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분석들 저희 또 선프로TV 오프닝벨 클로징벨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이게 얌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시 20분에는 좀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